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FND를 사용하여 BCD 카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D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LED를 사용해서 팔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를 선택적으로 키면서 여러가지 숫자 모양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요금 금액을 보여주는 장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AVR 프로세서가 이와 같은 FND를 여러 개 켜야 하기 때문에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기법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FND는 Flexible Number Display의 약어입니다. 즉 다양하게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는 뜻이죠. 또는 7 세그먼트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숫자를 표시하는 이 LED 세그먼트가 총 7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7개 세그먼트에 각각 A부터 G까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세그먼트의 수는 하나가 더 들어가서 총 8개입니다. 그 마지막 세그먼트는 DP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기에 FND의 정면에서 본 모습하고 측면에서 본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히 FND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도 이와 같이 여러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4개나 그 이상의 FND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FND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공급되는 신호의 수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FND에 들어가는 핀 수는 총 8개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4개의 FND 이렇게 붙여서 쓴다 그러면 32개의 핀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32개의 핀을 AVR 프로세서 하나에서 다 연결한다고 하면은 포트의 낭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세그먼트가 LED, 즉 다이오드로 되어 있다는 특성을 이용을 하면은 포트 수를 줄이고 다이내믹하게 이들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4개의 FND를 붙여놓은 장치를 회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 FND의 패턴을 LED로, 즉 다이오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한쪽을 이와 같이 묶어주고 있습니다. 즉 4개의 세그먼트 안에 있는 다이오드의 한쪽을 다 묶어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다 병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이오드의 이쪽을 음극이라고 하고 이쪽을 양극, 즉 캐소드, 애노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캐소드 부분을 전부 다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소드 커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캐소드 쪽에 모두 그라운드, 즉 0의 값을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쪽 애노드 쪽에 어떤 글자 모양을 만드는 그런 값을 집어넣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모든 4개의 자리에서 똑같은 숫자가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FND만 0으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 VDD, 즉 1의 값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LED에만 여기서 넣어준 숫자, 예를 들어서 9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9가 나타날 테고 나머지들은 모두 다 꺼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건 왜 그런지 알죠? 여기 있는 이 소자들, 즉 불이 켜지는 이 LED 소자가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라운드, 즉 0일 때만 켜지고 1이 되면은 양쪽이 같아지거나 혹은 이쪽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LED가 켜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 첫 번째 FND에서만 이쪽이 0이기 때문에 이쪽이 1인 부분이 있고 0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1인 부분만 켜지고 0인 부분은 꺼져서 글자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두 번째 FND만 0으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1로 연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여기에 8이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쪽 LED에만 8이 보일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꺼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기만 0을 놓고 또 다른 숫자, 예를 들어서 7을
이쪽에 입력했다고 하면 이쪽에 7이 켜지고요. 나머지는 거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만 0을 놓고 예를 들어서 6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꺼지고 이쪽에만 6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4개 FND 중에 하나의 FND만 켜고 나머지는 꺼지게 되죠. 어느 상황에서나. 그러나 이 동작을 아주 빠르게 예를 들어서 1초에 1000번 또는 10,000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 LED를 켜고 두 번째 LED를 켰다 하더라도 이쪽에 표시됐던 글자가 잔상이 남게 되죠. 이쪽에 예를 들어서 7을 보이고 있을 때 이쪽에 6이라는 글자가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역시 순간적으로 이쪽에다가 다시 8이라는 글자를 보여주고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잔상 두 개가 아직도 남게 되죠. 역시 마지막 FND에 9라는 글자를 보이는 순간에 이쪽의 것이 어떤 그 전에 패턴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상이 남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 눈에는 그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의 원리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글자를 보이게 하지만 그것이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FND가 동시에 켜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밑에 있는 회로는 이 다이오드의 방향을 거꾸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캐소드가 아니라 애노드 쪽이 전부 커먼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애노드 커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 같이 묶은 쪽, 즉 애노드 쪽에 1이 될 경우에만 FND가 켜지고 0이 될 경우에는 꺼지게 됩니다. 자, 시중에는 이와 같이 캐소드 커먼 또는 애노드 커먼의 FND 세그먼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습에서 캐소드 커먼 타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와 같은 FND를 보드상에서 어떻게 연결했으며 이 FND의 글자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캐소드 커먼을 기준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에는 이와 같은 FND 4개가 AVR 프로세서의 외부 SRAM 메모리 영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FND에다 신호를 줄 때는 주소와 데이터를 공급함으로써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FND에다가 어떤 글자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개의 주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8002번지에 실제 어떤 세그먼트를 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8빗 데이터가 공급이 되고 8003번지에 4개 FND 중에 어떤 것에 여기 공급하는 이 데이터가 전달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4빗 데이터가 공급이 됩니다. FND의 A가 최하위 빛이 되고 G가 최상위, 실제로는 다시 최상위 빛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고요. 이때 이 FND의 외부에 나온 핀들의 연결은 이와 같이 각각 0번부터 7번까지 해당 빛과 그 위치를 맞춰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이 FND에 표시되나 봅시다. 먼저 0을 디스플레이 하려면은 이때 8빛으로 나가는 이 데이터가 00 11111 이렇게 6개군요. 이렇게 켜지게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릿수를 맞춰볼까요? 그래서 A가 켜지게 되고요. 1이니까. 네, B가 켜지게 됩니다. C, D, E, F까지 다 켜지죠. G는 꺼지게 되죠. 여기 닷도 역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몇 개죠? 6개만 켜지기 때문에 이 모양이 뭐가 되죠? 이게 0이라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0이라는 글자가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1입니다. 1은 요 C하고 B 두 개만 1이죠. 그래서 C하고 B 두 개가 1이니까 요 두 개만 켜지니까 1의 모양이 보이고요. 자, 이번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를 한번 해볼까요? 4는 011, 00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011 0011이죠. 그래서 요 4개의 세그먼트가 켜지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제 4라는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글자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8003번지는 4개의 세그먼트 중에 어떤
어떤 FND를 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자릿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1의 자리부터 차례로, 그러니까 8003의 0번부터 1번 빛, 2번 빛, 3번 빛 이런 순서로 차례차례로 선택할 때 이 번지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BCD 카운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FND 4개를 사용해서 4자리의 숫자를 0부터 차례로 증가시키는 그런 BCD 카운터를 만들 것입니다. 각 자리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에 0부터 이것이 이제 차례로 1, 2, 3 이런 식으로 차례로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9가 된 다음에는 다시 이 숫자가 0이 되고 다음 자리가 하나 증가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계속 증가하다가 이것이 9가 된 다음에는 다시 다음 자리가 1이 되고 이쪽은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수가 증가하겠죠. 이때 각 숫자가 증가하는 그 시간 간격은 1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FND가 총 4개이니까 그리고 각 FND에 들어가는 핀이 총 8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32개의 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AVR의 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2개를 여기다 다 할당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장치를 앞에서 보여준 회로와 같이 구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글자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8빛이 공급되고 그것이 모든 FND를 동시에 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씩 그 값이 공급이 돼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4개 FND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역시 4빛이 공급되게 되죠. 그래서 32빛이 아니라 총 12빛 가지고 4개의 FND를 켜서 4자리의 10진수를 0부터 차례로 증가하는 모양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 0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것이 1, 2, 3, 4, 5, 6, 7, 8, 9까지 증가하게 되면 다시 첫 자리가 0이 되고 다음 자리가 1이 되겠죠. 또다시 11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까지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0이 되면서 이쪽이 이제 2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증가해서 최대수는 모두 9가 되는, 4자릿수의 최대수는 모두 9가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이후에 다시 모든 자리가 다시 0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숫자가 넘어가는 이 시간 간격은 1초 간격으로 이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상에서 FND는 이와 같이 좌측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다운로드해서 실행시키면은 이 4개의 FND가 처음에 0000부터 차례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숫자가 바뀌는 것은 1초 간격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아주 간단하죠. 먼저 각 장치들을 초기화한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한 루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메인 루프의 전부이고요. 자, 그러면 각 장치의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봅시다. 먼저 포트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 2개를 사용을 합니다. 포트는 앞의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출력들을 전부 0으로 하고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들 어떻게 했나요? 전부 입력으로 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는 0번, 3번 2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 0번은 8빛이고 3번은 16빛입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이 작은 거는 8빛 카운터를 사용하면 되고요. 긴 거는 16빛 카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0번은 FND를 리프레시 한다 그러죠. 계속해서 눈의 잔상이 유지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이내에 각 FND를 다시 한 번씩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재주는 것이 타이머 0고요. 타이머 3는 실제 BCD 카운터가 증가하는 그 시간차죠. 그래서 1초마다 1만큼씩 증가해야 되는데 이 1초를 재줘야 되죠. 그것이 이제 타이머 3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의 타이머 0번하고 3번을 킨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디바이스 초기화 시켜주는 함수에서 해줄 것은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0번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는 여기 TIM SK의
빗 제로를 1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타이머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는 것은 ETIMSK의 이게 세 번째 빗이죠. 빗 2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머 제로하고 3를 어떻게 초기화했나 봅시다. 여기 보면은 타이머의 그 주기를,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주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가 되어 있죠. 이미 타이머 제로는 우리가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1kHz를 만들죠. 처음에 이와 같이 타이머를 세팅할 때는 처음에 타이머를 이렇게 꺼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프리스케일러를 지정함으로써 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를 보게 되면은 4를 지정했는데 이게 바로 64분의 1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클락 16메가를 64분의 1로 하면 250kHz가 되고요. 이 클락이 이제 카운터에 클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초기 값을 6으로 놨기 때문에 이것이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려면은 총 256개를 세야 됩니다. 250개를 세야 되죠. 그래서 250kHz를 250으로 나누면 2kHz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시켜놓게 되면은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발생하죠. 그래서 타이머 제로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다 이렇게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때 들어오자마자 뭘 해요? 다시 초기 값을 6으로 설정해 주죠. 그래서 그 다음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제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타이머는 지속하게 만들어 주고 이제 자기는 이제 할 일을 하죠. 그게 이제 업데이트 FND에서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1kHz 클락인데 4개의 FND를 차례로 켜주는 그런 시간을 재주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FND는 4개의 FND를 순서대로 차례로 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은 타이머 3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BCD 카운터가 증가하는 시간차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역시 처음에 이제 타이머를 끄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프리스케일러 지정해서 켜주죠. 그래서 5번을 지정했는데 5번은 프리스케일러가 1024분의 1입니다. 그래서 16MHz를 1024분의 1로 해주면은 15,625Hz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16빗 카운트에서 15,625를 세도록 하면 되죠. 그러려면은 초기 값이 49,911이 돼야 됩니다. 그 49,911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제 16에서 나타나면은 C2F7이 되죠. 이걸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건 초기 값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역시 이 타이머 3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죠. 그래서 이 루틴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다시 릴로드 해주는 것이죠. 릴로드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수동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머는 제가 할 길을 가라고 해놓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숫자를 하나 증가시켜 가지고 각 FND에 나타날 숫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업데이트 FND 디짓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자릿수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요 함수에서 결정하게 되죠. 그건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 되죠. 그래서 요 업데이트 FND는 뭐죠? 1초에 1000번이죠. 1초에 1000번 불려지게 되고 한 번 불릴 때마다 4개 FND 중에 하나만 이제 숫자를 보내서 켜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타이머 3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1초에 한 번 불리죠. 아주 늦게 불리는 거죠. 그때는 업데이트 FND 디짓에서 실제 디스플레이 해야 될 숫자를 하나 증가시켜 놓고 각 4자리에 실제로 어떤 글자가 표시되어야 될지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함수 업데이트 FND와 업데이트 FND 디짓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FND는 1kHz죠. 1초에 1000번 불리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 FND 디짓은 2초에 한 번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업데이트 FND는 FND 포지션이라는 익스터널 베리어블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초기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함수가 불려질 때 1초에 1000번 불린다 그랬죠. 불려질 때마다 하나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값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다 저장합니다. 모듈러 스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FND 포지션 값은 0, 1, 2, 3 중에 한 값만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4로 나눈 나머지 값이니까요. 이거는 어디다 사용이 되냐면은 4개의 요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FND select라는 요 번지수에 요 4개의 FND 중에 어느 것이 켜질 건지 결정하는 값이 나가게 되죠. 자, 요 수식을 한번 볼까요? 2를, 여긴 뭐 좀 복잡하게 썼지만 1이죠. 2를 FND 포지션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합니다. 그래서 FND 포지션이 0이면 그냥 1이고요. 1이면 0010, 2면 0100, 3이면 1000 이렇게 되겠죠. 이 진수로. 그것이 EXFND Select로 나갑니다. EXFND Select를 볼까요? 여기죠. 즉 8003번지로 나가는 겁니다. 8003번지에 원래 8빛이지만 하위 4빛만 회로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4빛이 각각 요 FND 4개에 차례차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 빛은 얘를 켜는 거고 1번 빛, 2번 빛, 3번 빛이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만 켜고 다음엔 얘만 켜고 뭐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켜게 되겠죠. 제일 마지막 거를 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불러졌을 때 다시 맨 처음 거부터 다시 켜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때 데이터는 각 세그먼트에 어떤 글자 모양이 어떻게 보여질 건가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 부분이 좀 복잡하네요. 지금 EXFND 데이터에다 뭔가 어레이에서 한참 찾아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EXFND 데이터는 먼저 뭔가 보죠. 8002번지죠. 그래서 8002번지에다가 실제 캐릭터, 즉 8빗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8빗이고요. 8빗이 각각 여기 7개의 세그먼트하고 소수점까지 해서 켜질 것인지 꺼질 것인지, 그래서 어떤 글자 모양을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와 같이 복잡한 어레이 관련 수식에서 어떻게 찾아지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FND 디짓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FND 디짓이 있고요. 이제 4개의 캐릭터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는 각각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숫자의 각 자릿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0이니까 모든 자리가 전부 0일 거고요. 그래서 계속 증가할 때마다 이 1의 자리가 계속 1, 2, 3, 4, 5, 6, 7, 8, 9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얘는 다시 0이 되고 10의 자리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ND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0이었다가 다음에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다시 0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의 자리를 할 거냐, 10의 자리를 할 거냐, 100의 자리를 할 거냐, 1000의 자리를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릿수가 결정이 되면 그때 표현될 숫자, 요 4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그것이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결정된 값이 FND 세그먼트에 첨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 FND 세그먼트는 여기 있죠. 총 10개 어레이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각 자리가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모양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게 0의 모양, 이게 1의 모양, 2의 모양, 그래서 마지막 건 9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그것이 진짜 그런가 볼까요? 여기 봅시다. 여기 63인데 63이라고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거를 16진수로 표시하면 3F입니다. 3F는 어떻게 되죠? 0011 1111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이 보이죠. 볼까요? A부터 시작합시다. A부터 F까지가 전부 1이죠. A, B, C, D, E, F 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0이라는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1도 간단하죠. 여기 안 나와있지만 한번 1도 해볼까? 6은 뭐죠? 다 0000, 0110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2개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이라는 모양이 여기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것도 이제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각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즉 여기 이 부분에서 나타낸 자릿수에 어떤 숫자가 표시될 건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 숫자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여기 FND에다가 그 첨자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5였다. 이 자리를 디스플레이 해야 되고 이 값이 5였다 하면은 5라는 걸 첨자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0, 1, 2, 3, 4, 5니까 109라는 값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여기 있는 요 세그먼트를 이렇게 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EXFND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5라는 값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겠죠. 순간적으로. 자, 이 함수가 1초에 1000번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불릴 때마다 한 자리씩 디스플레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디스플레이 하는데 4번 불려지면 전부 디스플레이가 다 되죠. 그렇다고 보면은 1000 나누기 4 해서
즉 1초에 250번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 FND 디짓입니다. 이건 1초에 한 번 불립니다. 즉 여기에 디스플레이 될 숫자를 1초에 한 번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숫자가 FND 밸류죠. 여기에 이제 익스터널 베리어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16비트 인티저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여기 1초에 한 번 들어왔을 때마다 1씩 증가되겠죠. 그리고 잘 보면은 그게 한참 걸리겠지만은 이제 9999까지 된 다음부터는 이제 만이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각 자릿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하죠. 그렇죠? 리프레시가 이쪽부터 차례로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로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1000의 자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 FND 밸류를 만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00으로 나누면은 그게 1000의 자리 값이 나오죠.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잘 모르겠으면 직접 한번 값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345라는 값을 가지고 여기에다 각각 대입을 해보세요. 그때 여기에서 2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가 3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가 4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가 5라는 값이 나오는지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여기에 이제 2, 3, 4, 5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000번에 한 번씩 불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번 다 하려면은 1초에 250번이죠. 250번을 계속해서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바꾸면은 얘가 250번을 그걸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1초 동안. 그래서 얘가 상당히 부지런한 애죠. 얘는 1초에 한 번 불려가지고 요 값만 살짝 바꿔주고 일단 여기서 바뀌어서 이게 저장이 되면은 그 값을 얘는 1초에 250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다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원리죠. 자, 프로그램 이렇게 간단히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제로 들어갈까요? 지금은 BCD 카운터를 했었죠. 그러니까 10진 카운터였는데 이제 16진 카운터를 만들어 보세요. 한 자리가 0부터 9까지가 아니라 이제 A, B, C, D, E, F까지 해서 15까지죠. F가 15죠.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카운터를 만드십시오. 출력 동작은 역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방법 똑같이 사용하면 되겠고요. 다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타이머, 스피커, FND 예제 3개를 통합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전 시간에 타이머하고 스피커는 이미 통합을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FND 예제를 같이 통합을 해서 3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실상 이 타이머를 이미 미리 각 예제에 대해서 할당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겁니다. 파일 2개를 적절히 잘 머지시킨 후에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제대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